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8년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추우면 몸과 마음도 함께 움츠러들게 마련이죠. 그런데요, 추울수록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겨울 축제가 바로 그 현장인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다양한 겨울 축제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추위까지 녹이는 뜨거운 겨울 축제 현장,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른 새벽부터 관광객 차량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곳이 있습니다. 5년 연속 한국의 대표 축제로 꼽힌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매년 겨울 화천 산천어 축제를 찾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2018년에도 100만 명을 돌파해서 12년째 그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화천은 인구 2만 7천 명이 채 안 되는 강원도 산골 도시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최전방 접경지입니다. 군인이 주민보다 더 많은 이 지역에 주민의 무려 50배가 넘는 외지인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산천어 얼음 낚시 때문입니다. 40cm 두께로 꽁꽁한 화천천에 구멍을 뚫어서 낚싯대를 들이우는 얼음 낚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신나는 경험일 겁니다. 또 산천어를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회나 탕, 구이로도 먹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 체험장이 되는 것도 인기 비결입니다. 산천어는 물이 맑고 연중 20도를 넘지 않는 1급수 깨끗한 계곡에 사는 냉수성 토종 민물고기입니다. 이런 물고기를 얼마나 낚을까 싶으시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약 190톤에 달하는 산천어가 방류되는데요. 마리수로 따지자면 최소 76만 마리에서 최대 9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산천어는 양식업체 16곳에서 기른 것들인데요. 남한의 양식 산천어 98% 이상이 축제 기간에 화천으로 집결하는 거죠. 예민한 산천어를 화천천의 수온에 적응시키는 것은 화천군이 단연간 쌓아온 비법이라고 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한국에서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지상파 방송은 2018년 1월 7일 현장을 찾아서 얼음 낚시와 산천어 맨손 잡기 체험, 얼음 썰매 체험 등을 취재해서 이를 미국 전역에 방송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단 12마일 떨어진 남쪽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든 광경이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ABC뿐 아니라 로이터, 알자지라, 이타르타스 같은 전 세계 언론들은 이번 겨울에도 500여 건에 달하는 기사를 쏟아내며 자국의 화천 산천어 축제 열기를 보도했는데요. 해외 언론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접경 지역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에 매년 무수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추위를 다스리는 이한치안의 축제 현장은 또 있습니다. 바로 2018년 1월 7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곰 수영축제인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시작한 이 축제는 올해 31회째를 맞는 손꼽히는 한국 겨울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수영복만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북극곰 수영축제. 도대체 왜 참가하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꼽는 그 이유는 추위와 맞서며 새해 다짐을 하기에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참가하면 반드시 다시 참가하고 싶어진다는 북극곰 수영축제. 2018년에는 3살 어린이와 82살 할아버지,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4,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제11회 알몸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상위를 탈의한 800여 명의 사람들은 건강하거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새해 소망은 물론 내 아이를 낳아달라는 청혼까지 가슴에 새기고 5km를 달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추울 만도 하지만 오히려 추위를 즐기며 겨울 축제로 모여든 사람들은 심지어 추워서 더 재미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몸은 추워도 뜨거운 추억을 쌓으며 한겨울 추위를 날려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겨울 축제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축제에 가보고 싶으십니까? 한국에서 2018년에 8살이 되는 2011년생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3월 입학을 앞두고 1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적으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요, 설렘 가득해야 할 이 예비 소집일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실감이 난다. 초등학교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예년에 비해서 썰렁해진 초등학교의 현주소 짚어봅니다. 2005년 62만 명에 달했던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2017년 45만 명대에 그쳤고요. 지난 2015년만 해도 8만 명을 넘었던 서울시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도 점점 줄어서 2018년에는 7만 7천여 명이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입학 대상자가 50명 이하여서 학급 수가 한두 개에 불과한 초등학교가 전체 557개 교 중 37곳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의 입학 대상자는 16명이며 마포구 창천초등학교는 19명에 불과해 겨우 1학년 한 학급만 꾸리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학생 수의 감소는 학교의 존폐와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2월 말부로 폐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1986년 1200여 명이었던 이 학교의 재학생 수는 지난 30년 동안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학생 수의 감소는 예산 적자로 이어졌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실제 서울에서 학생이 모자란다며 초등학교가 폐교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쓰지 않는 교실을 새롭게 활용하자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해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안자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유 전 장관은 2017년 12월 13일 초등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공공보육시설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국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930곳이 넘습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교실을 활용해서 국가 주도로 보육시설을 만드는 게 새로 짓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인데요. 이런 제안에 찬성하는 의견만큼이나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나 안전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피부로 느껴지는 저출산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탄탄한 제도를 이룰 때 아이들이 사라진 학교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